안녕하세요, 부자이커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실제 부자가 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물건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물건이 왜 돈을 벌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공매와 신탁 공매로 접근했을 때 이런 물건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오늘 정말 고급 정보거든요. 한번 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다방을 통해서 월세 매물이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기 지금 네모 박스 보이시죠? 여기 화살표 있는 곳이 지금 진행되는 물건이에요. 공매로 진행되고 있는 물건의 위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하남시청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길을 따라서 밑에는 동그라미에서 뭐가 있잖아요. 이거는 월세가 나온 매물 일이 지금 다방으로 보이는 거고요. 이 위쪽은 보면 하나도 없죠. 그 말은 지금 매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이 공매로 진행되고 있는 물건 같은 경우가 있는 위치는 월세가 굉장히 귀하고 전세도 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월세가 나오면 바로 월세가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겠네요.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행되는 물건 근처에 있는 토지는 얼마 정도 할까요? 보니까 약 평당 2,488만원, 2,500만원 정도 하네요. 와, 가격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가격을 보고 지금 실제 공매로 진행되는 물건의 가격을 비교를 해서 공매로 진행되는 물건이 얼마나 싸게 지금 진행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정말 싸게만 낙찰받을 수 있다고 하면 월세도 귀하고, 그리고 토지 가격도 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는 겁니다. 좀 더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감정평가라는 건데요. 이 물건의 토지 가격이 나와 있어요. 지금 토지 가격이 평당 약 한 1,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물로 나온 애들보다 한 평당 800만원 정도 싸게 감정평가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공매로 진행되고 있고요. 60%까지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지금 평당 약 1,000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공매에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토지는 약 87평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물건을 지금 60%대 낙찰을 받게 된다고 하면 13억에서 14억 정도 시세차익을 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물건이, 그리고 60%까지 유찰을 했는데 왜 사람들은 이 물건을 낙찰을 못 받을까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물건을 가지고요,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접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매로 접근할 거고요. 두 번째는 신탁 공매, 그리고 세 번째는 위반 건축,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고,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하남에 있는 다가구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측면을 다 권리 분석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여러분들이 60%대더라도 관심 있게 보고,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물건을 현장 조사까지 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공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지금 60%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이 6월 11일이에요. 그런데 입찰할 수 있는 기간이 6월 10일부터 12일까지라고 하니까 지금 실제로 입찰 가능한 물건이고요. 그리고 13호까지 유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 빨간 박스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토지는 87평, 건물은 약 250평 정도 된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재산 종류가 여러분들이 공매를 접근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압류재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압류재산 같은 경우는 말소기준 권리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 말소기준 권리보다 아래에 있는 모든 권리는 다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압류재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 권리분석상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권리분석은 제가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 한번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지금 하남에 있는 다가구 건물이고요. 보면 한 3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밑에 그 빨간 줄, 파란 줄 있는데 보니까 이게 1층이라고 하면 저기는 한 4층까지 있는 건물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실제로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가 종이가 찢어져 있잖아요. 저거는 뭐냐면 아마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전기나 아니면 이 안전 관련해서 보통 한 달에 한 13만 원 정도 주고 엘리베이터 점검을 해요.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걸 안 하게 됐을 때 시청에서 이렇게 딱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딱지는 함부로 떼면 안 돼요. 그리고 저게 떼져 있다는 거는 지금은 운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현장 조사로 왔는데 저게 붙여있잖아요. 뭐 엘리베이터를 쓰면 안 됩니다 하면 겁먹지 마세요. 저거 시청에 물어보시든 아니면 승강기 관리공단에 문의하시면 생각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보니까 이 문이네요. 하나 층에 지금 3개 정도 호스가 나눠져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 문 상태 보면 깨끗하게 보이네요. 그렇게 뭐 오래된 건물 같지가 않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은 이제 도면이라는 건데요. 너무 어렵죠, 도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꼭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월세의 크기를 결정을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 우리가 원룸이 있어요. 1룸이 있고 2룸이 있고 3룸이 있다는 거는 같은 크기더라 하더라도 활용도가 많아져요. 그렇죠? 그러면 활용도가 높은 만큼 월세 가격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원룸보다는 2룸이 많아지고요. 2룸보다는 3룸이 월세가 많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의 월세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도면을 잘 보고 원룸인지 투룸인지 3룸으로 있는지를 확인을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도면을 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전문가니까 도면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도면을 볼 때 이 네모난 곳 그리고 이 사다리 같은 곳 있잖아요. 이게 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네모난 곳은 뭐냐? 복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복도에서부터 뭐가 있죠? 보통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하나, 둘, 3개가 있고 이 문을 열면 그 안에 방이 또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들은 이 방 개수를 확인하는 겁니다. 어디서? 이 도면에서요.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이게 아까 사진에서 봤던 그런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가구가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문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또 두 번째 가구가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세 번째 가구가 나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니까 방에 하나, 둘. 이 룸이네요. 여기도 하나, 둘, 이 룸이네요. 여기도 하나, 둘, 이 룸이네요. 보니까 2층, 3층은 이렇게 투룸 3개씩 해서 6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층도 봐야 되겠죠. 4층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층을 보니까 여기서 또 똑같아요. 이렇게 계단이 있고요. 이 문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방이 3개 있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원룸식으로 하나 더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원룸 하나, 지금 3룸 하나 정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투룸 6개 그리고 3룸 하나 그리고 원룸 하나인 것 같이 보이지만 이 기억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아마 지금 이 건물에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원래 도면에 없는 거를 새로 지은 것, 이걸 증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축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일단 염두만 해두시고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치를 한번 보고 수요가 여기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볼게요. 사는 사람들. 그리고 아까 기억하다시피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정말 재밌는 현상이 있었죠. 쭉 나눠서 이 밑에는 월세가 많았는데 여기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쪽에 이 동그라미가 있는 곳이 압류재산으로 진행되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가만 보니까 학교가 많아요. 여기는 또 뭐 재개발해가지고 아파트가 지어졌네요. 와, 여기 보니까 하남시청역 이 지도에서요. 위쪽으로 보면 아파트도 많이 있고 학교도 잘 되어 있고 그만큼 여기는 가족 수요들이 많이 살 수 있겠다. 그러면 이 다가구 같은 경우는 최소 투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을 키우는 가족 수요가 이 하남이라는 곳에서 살 수 있는 그래도 최적의 다가구고 건물 자체는 지금 월세가 굉장히 귀한 곳이다. 그리고 토지의 위치도 좀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 아파트인데 여기만 이렇게 어떻게 됐죠? 일반 다가구 건물들이 지어질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는 토지 자체도 귀하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도 뭐가 발생할 수도 있죠. 다음에
재개발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다가구를 지어줄 수 있는 곳들은 향후에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이 다가구를 살려고 한다. 왜? 보통 사람들은 본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계속 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월세를 받으면서 이 다가구를 계속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결국은 이 다가구를 매매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좋은 가격에만 잘 사면 향후에 팔 수 있는 사람들도 지금 꽤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학교를 이용하는 가족 수요와 그다음에 향후에 이 다가구를 살 수 있는 매매 수요까지도 많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지금 제가 화살표로 좀 빨갛게 해놔봤어요. 그 하남시청역으로 빨갛게 하고 아래 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시세조사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시세조사 하시면 중개소에 가셔가지고 하나시청역 근처 월세 어떻게 되죠? 매매 어떻게 되죠? 토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원룸이 월세가 많이 나왔죠.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중개하시는 분들은 하나시청역 근처요. 여기는 월세 얼마예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꼭 어떻게 말해야 되냐? 자, 하나시청역 지도에서 위쪽으로 있는 곳에 있는 다가구 건물이 있는데 거기 월세 얼마예요? 여기는 매매할 때, 팔 때 잘 팔리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여러분들이 조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조사를 해온 다음에 이 물건에 접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지금 위치가 한 블럭 차이지만 다른 물건의 수요를 조사하고 다른 물건의 건물을 조사하고 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키우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 여기는 덜 되어 있는 것을 지도상으로 보인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아래쪽과 위쪽은 어떤 차이냐? 아래쪽보다는 위쪽에 아이들을 키우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의 거의 99%는 여기에서 살려고 한다. 그만큼 위치도 입지도 많이 좋은 곳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위치에 가격도 지금 거의 한 10몇억 싸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월세도 없는 이런 좋은 다가구 건물에 왜 60%가 유찰됐을까요? 좀 더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세조사에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많았을 것 같고 그리고 권리분석에서 제가 이제 포인트를 찍어드리면 아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공매 권리분석을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세도 좋고 이런 물건이 왜 유찰했는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월세에 대한 부분과 시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래쪽은 원룸들이나 다가구들 좀 있죠. 근데 위에는 뭐예요? 재개발이든 아니면 정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다가구 월세를 없어요. 매물이 없고 그리고 학교, 입지나 여러 가지 부분 굉장히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토지들이 아래에 있는 아까 하나시청역에 있는 아래에 있는 토지보다 지금 아마 훨씬 더 가격적인 측면에서 괜찮을 것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조사하시면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나눠서 조사해야 됩니다. 아래 위를 지도에서.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45억에 지금 공매로 진행되는 물건 바로 아래에 있는 게 지금 매매로 나왔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더 들어가 보면 평당 약 2,500만 원 정도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럼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평당 2,500만 원이면 이게 보니까 한 10억, 13억에서 14억 정도 돈을 벌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공매 물건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 공매 옆에 짝꿍같이 있는 애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보니까 평당 약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건물은 거의 의미 없는 걸로 보입니다. 건물 한번 볼까요? 건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짝꿍입니다. 이게 공매로 나온 애고 일반 매매로 나온 짝꿍입니다. 얘가 평당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공매로 진행되는 애는 건물 빼고요. 토지만 지금 약 60%가 유찰돼서 1,000만 원대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차이가 나지 않나요? 얘가 지금 평당 1,000만 원이고요. 얘는 지금 평당 2천만 원이에요. 그쵸? 그러면 지금 거의 1,000만 원 정도의 평당 시세 차익을 낼 수 있고 그리고 건물은 이거는 거의 없다고 했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87평 정도 됐으니까 토지만 해서 8억 7천 그리고 건물도 이렇게 좀 지금 싸게 유찰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평가를 보니까 건물도 지금 싸게 좀 평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약 10억에서 최소입니다. 최소 보수적이에요. 10억에서 11억 정도는 바로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물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게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물건이 왜 하필이면 이렇게 60%까지 유찰됐는지, 왜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었는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부자이커가 이 공매 압류 재산에 대한 권리 분석부터 꼼꼼하게, 그리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물건에 대해서 제가 공매 압류 재산으로 권리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 물건은 먼저 압류 재산으로 나왔습니다. 압류 재산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여기서 공매 압류 재산 했을 때는 뭘부터 찾아야 되냐? 권리 분석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찾아야 될 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있는 전입되어 있는 임차인을 찾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공매 압류 재산을 할 때 권리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을 선이라고 하고요. 뒤에 전입한 임차인을 후의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전입한 임차인을 우리가 흔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고요. 이 임차인이 이 공매 압류 재산에서 보증금을 전부 다 가져가야 안전한 물건으로 탈바꿈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좀 더 보겠습니다. 전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공매 정보주에서 주는 전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날짜인데요. 다 안 보신다고요? 잠깐만요. 제가 살짝 사라져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전입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는 말소 기준 권리 날짜를 찾아서 이런 전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있는지 뒤에 있는지 해서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 이게 중요하게 됩니다. 이제는 제가 살짝 나올게요. 자, 여기서 보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압류 하 땡땡이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2021년 4월 5일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러면 2021년 4월 5일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게 공매 압류 재산에서 권리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자, 2021년 4월 5일보다 빨리 전입한 임차인들을 보니까, 아니, 오히려 뒤에 전입한 임차인들이 더 적을 정도로 확인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이게 2023년 3월 13일이고요. 2021년 11월 10일이 되고요. 2021년 7월 5일이 되네요. 그리고 나서 2021년 7월 1일 총 4명 정도가 뒤에 전입을 해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게 되고요. 그리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정도가 지금 서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7명 정도가 대항력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 이제 무엇을 봐야 되냐? 이때는 공매 압류 재산 명세라는 것을 보고 이 임차인들이 이 공매 절차에서 다 돈을 주세요라고 한 배분 요구를 했는지 확인을 해야 안전하게 됩니다. 자, 공매 압류 재산에서 보면 이제 임차인들이 배분 요구를 했을 때 이런 신고 현황이라는 걸 작성을 해줘요. 여기 보니까 배분 요구를 일자가 2군데가 있네요. 근데 2군데 있다는 건 임차인 중에 2명만 배분 요구를 했고 돈을 받아가는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분은 2021년 7월 1일이니까 아까 말소 기준 권리가 2021년 4월 정도였거든요. 대항력 없어서 상관이 없고, 아까 대항력 있는 7명 중에 1명만 배분 요구를 했네요. 그러면 6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임차인들이 여기에 얼마의 보증금을 두고 살고 있는지가 지금 서류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물건은 유찰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 전입세대 열람을 봐볼까요? 전입세대 열람을 보니까 여기서도 뭐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약 11번까지 이렇게 임차인분들이 전입되어 있다는 것을 실제 전입세대 열람을 보고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총 6명이 대항력이 지금 남아있는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임차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물건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60%까지 유찰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6명의 보증금을 알 수 없고, 이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60%까지 유찰됐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압류 재산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부자이커님, 아까 보니까 압류 재산뿐만 아니고 갑자기 신탁 공매는 왜 나오는 건가요? 이거 그냥 압류 재산 아닌가요, 공매? 맞아요. 자, 이런 압류 재산 물건 중에서도
신탁 공매 물건과 접촉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점점 더 재밌어지죠. 자, 이번에는 제가 또 두 번째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공매를 제가 압류재산편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러면 이 물건은 왜 신탁공매와 가능성이 있고 왜 신탁공매 물건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드리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첫 번째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신탁공매에 대한 권리 분석까지 해야 이 물건을 또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어우, 좋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매와 신탁 공매를 제대로 배워놓으시면 제가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항상 고민했던 20년치 정도의 연봉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부해 놓으면 이 기회가 여러분들을 평생 따라다닐 것이다 라는 것을 부자일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신탁공매 물건을 조금 들어가 볼게요. 아, 왜 신탁공매인가요? 여기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주요 등기사항 요약본에 보면 소유주 이름을 확인하면 됩니다. 소유주가 어디로 되어 있죠? 교보, 자산, 신탁으로 되어 있네요. 한마디로 신탁 회사가 이 물건의 소유주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이 압류들은 뭔데요? 이 압류들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탁공매 물건을 여러분들이 처리하다 보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탁공매로 이제 낙찰을 받잖아요. 낙찰 받으면 가끔 거기에 있는 이제 압류를 해결하든 어쩌든 그런 사항이 한 번씩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 압류라는 게 신탁회사가 소유주로는 되어 있지만 신탁회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명의만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세금은 명의를 빌린 어떻게 보면 이제 건물주가 되는 거죠. 그 건물주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내면 신탁회사가 내냐? 안 냅니다. 신탁회사도. 신경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 낸 세금, 세금이 보통 재산세 아니면 지자체 세금이 좀 있고 재산세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재산세 가지고 압류를 겁니다. 그리고 그 압류를 이제 해결을 해야 신탁공매 물건으로 낙찰 받을 때도 안전하게 낙찰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압류를 해결하지 않아서 압류재산으로 지금 나와버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압류 자체가 원래는 이 명의를 빌려준 신탁회사가 압류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 명의를 빌린 소유주가 또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신탁담보대출을 하시면 이제 바로 이해됩니다. 이 소유주가 이 세금을 갚아야 돼요. 원래 내야 되는데 안 내면 어떻게 되냐? 이 압류에 의해서 압류재산 공매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소유주는 뭘로 되어 있다? 이 신탁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이커님 이거는 그냥 압류재산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 신탁공매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신탁공매는 아니에요. 근데 권리 분석은 신탁공매에 준해서 하면 됩니다. 오잉? 이건 또 무슨 말이지?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권리 분석 압류재산에 의한 거는 끝! 근데 6명 정도 대항력인데 임차인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이제는 신탁공매 권리 분석을 통해서 이 임차인들이 적법한 임차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20년치 연봉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특급 노하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러면 그 신탁회사가 언제 이 소유주가 됐는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등기부등본, 이거를 갑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을구가 있고요. 또 표제부가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탁공매 물건 볼 때는 항상 갑구를 봐줘야 돼요. 갑구 보니까 이 소유권 이전이라는 게 있네요. 2019년 6월 21일 날 신탁회사가 수탁자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 그 소유주가 이 부동산 좀 받아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탁회사가 받은 거예요. 받아서 수탁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부동산을 이렇게 맡긴 사람한테 명의만 빌려줍니다. 어디서?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로 명의만 빌려줍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설명이 너무 많아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신탁회사가 등기부등본상에서 소유권을 이전한 거는 이건 명의를 빌려준 겁니다. 명의를 빌려준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소유권 이전한 날짜로 인해서 이 신탁회사는 소유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소유주는 민법이라는 법에서 보호해주는 소유주가 되고, 보통 여러분들이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해주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이 소유주와 계약을 해야 적법한 임차인이 됩니다. 그런데 부자이컨 여기 보니까 25-1이 있는데 2020년 7월 8일은 뭔가요?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을 하고 등기부등본을 볼 때 이것만 자, 권리 분석을 하는 기준의 날짜는 이 -1이 있잖아요. 그거 그냥 지우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항상 -1이 아닌 25나 24 이런 날짜가 여러분들의 권리 분석의 기준이 된다.
아셨죠? 다시 1, 다시 2는 이름이 바뀌었거나 금액이 좀 줄어들었거나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권리는 다시 2라고 상관없다. 그래서 혹시 등기부등본에 다시 1, 다시 2, 다시 3, 다시 100, 다시 만, 다시 1억이 있더라도 다 없애버리십시오. 중요한 거는 다시가 없는 얘의 날짜가 가장 중요하다. 그럼 2019년 6월 21일부로 이 신탁 회사 소유주가 됐어요. 한 문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2019년 6월 1일이었나요? 여기에 이제 신탁회사가 된 거예요. 신탁회사가 뭐가 됐어요? 소유주가 됐고, 소유주는 누구예요? 신탁회사입니다. 근데 여기 막 전입이 되어 있네. 전입이 되었고, 6명 정도가 아까 말소기준 권리에서 빨라서 대항력이 있는 걸로 보이죠. 말소기준 권리가 있어서 이제 대항력이 있는 것 같아.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 비록 여기에 전입은 되어 있더라도, 2019년 6월 1일 부로 이 전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와 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돼야 되냐? 이 신탁회사와 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돼야 되는 것. 이게 민법, 대법, 판례, 그리고 주임법을 적용한 세 가지 법에서 여러분들은 권리 분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2019년 6월 1일 부 이후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이전에 있는 사람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이전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이후에 있네요. 그러면 나머지 2017년 1월 18일에 있는 사람 제외하고는 이 물건은 신탁회사와 소유권 이전이 된 신탁회사와 계약을 해야 적법한 임차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정보는 어디서 하는데요? 당연히 신탁회사가 알 수 있겠죠. 신탁회사는 어디에 있는 등기부등본에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부자이커님 하나 더 알려줘요. 2017년 1월 18일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 이분은 현장 조사를 해보시면 의외로 다른 곳으로 전출이라고 하거든요. 전입을 안 빼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제 안 된 케이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은 공매와 신탁 공매를 제대로 배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10억 이상을 벌 수 있는 소위 대박 물건이 돼버리고 이 영상을 만약에 안 봤으면 저 물건은 아마 50%대까지 또 유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물건들은 조사를 하고 공부를 제대로 해놓고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이제는 많아질 거예요. 왜냐? 지금 불경기죠. 경기 안 좋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다가거든 여러 가지 물건들 특히 신탁회사 부동산을 맡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자금 사정도 안 좋아요. 돈이 이제 안 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의 부동산이 또 어떻게 돼요? 또 세금을 못 내서 압류재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소유주는 또 뭐가 돼요? 신탁회사 이게 패턴이 도는 거예요. 돌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불경기다. 두 번째 공매 압류재산. 세 번째는 신탁회사 소유주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대박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렸죠. 혹시나 이 영상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몇 번이나 돌려보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이 법. 이 법이 뭐냐? 여기 이제 그 대법 판례입니다,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있는데요. 이 양수인이라는 거는 승계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그 신탁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탁회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위 규정에 의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탁회사가 임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 판례는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저기에 전입한 사람도 누구랑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한다고요? 신탁회사와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안전한 임차인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너무 중요한 단서를 알려드렸어요.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칼과 창이라고 표현할게요. 여러분들이 신탁공매라는 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임차인으로서 보증을 좀 크게 들어갔을 때 꼭 뭘 봐야 돼요? 등기부등본 상에 있는 소유주의 이름을 보고 그리고 신탁회사와 계약을 해야 여러분들이 적법한 임차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안전하게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정리를 해드리면 소유권 이전 날짜가 있죠. 이 날짜, 다시 이름 필요 없어요. 지워버리세요. 날짜가 있고 이 날짜 이후에 전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회사와 뭘 해야 돼요?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결론은 여기서 2017년 1월 18일에 있는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신탁회사와 계약을 해야 안전한 계약이 되는 거고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들께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물건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의사와 계약을 했으면 신탁의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보증금 액수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사람들 다 만나서 일일이 할 필요도 없어요. 첫 번째는 계약했는지 안 했는지. 만약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보증금 액수를 확인하면 되는 거고, 계약을 안 했다? 임차인으로서의 지위가 없다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만 잘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은 좋은 물건을 싸게 입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건물을 보니까 건물 막 약간 누수가 있던데요. 건물 상태가 자,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솔직히 말하면 건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물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가서 눈으로 보는 거. 여러분들 아파트의 깨끗한 상태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누수 있고 조금만 곰팡이 있으면 막 무서워요. 무서워. 그러지 말고 주변에 혹시나 여러분들 입찰하기 전에 꼭 거기에 보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아니면 숨고든 아니면 여러 가지 어플을 해가지고 약간 뭐 1시간 정도 오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일당을 좀 주시더라도 그분들한테 물건 상태만 좀 확인을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물건이 괜찮은 경우가 많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는 권리 분석까지 했고 그러면 하나를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인데요. 이제는 위반 건축에 대한 부분까지 여러분들에게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매, 신탁 공매, 그리고 위반 건축까지 같이 버물려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고요. 지금은 연봉 20년치지만 더하면 뭐 20억, 30억, 그리고 정말 100억대의 자산 뿐만 아니고 현금 부자의 꿈도 여러분들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저는 공매, 신탁 공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위반건축매로 되어 있어요. 위반건축매라는 건 뭐냐? 우리 소위 투자하는 사람 노란 딱지라고 그래요. 노란색 있다는 건 이제 명찰이 붙은 거예요. 우리 반장, 부반장 이렇게 명찰 있는 같이 이 건물도 위반건축물 딱지 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위반건축물 딱지를 없애려고 하면 돈을 줘야 돼요. 그거를 이행강제금이라고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위반이 왜 어디에서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이 건축물들장이 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에 이렇게 가만 보니까 2015년 8월 6일에 증축했네요. 주택을 82.26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이거는 연식이 2014년 10월 20일이니까 보통 한 10년? 10년 안 됐네요. 다가오 자체가 10년 안 된 다가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축은 아니죠. 한 준신축급? 그건 뭐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구축은 아니다. 그래도 10년 안 된 상태가 괜찮은 다가오 건물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82.26제곱미터가 어때요? 중축 아까 말씀드린 그 아까 기역자 보이시죠? 더 이렇게 늘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건축법이라는 건데요. 이게 2019년 4월 23일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한테 위반 건축물을 가지고도 큰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날짜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전후로는 아닙니다. 어떻게 된 거냐? 2019년 이전에는요. 84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일단은 이행강제금을 2분의 1 감경이 되고요. 반만 내는 거예요, 반만. 그리고 보통 2회에서 5회까지만 부과하고 끝을 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난세예요. 근데 이 이후에는요, 이 84제곱미터의 기준 2분의 1은 이제 지자체에 다 맡겼어요. 알아서 하세요. 2분의 1 받든 말든. 그리고 이 날짜, 그 기간에 대한 부분 2회에서 5회까지 있잖아요. 2회에서 5회까지도 이 기준이 없이 계속 받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2015년이었잖아요. 그러면 2019년 이전이에요? 이후예요? 그렇죠. 이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84제곱미터 이하고 2분의 1 감경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소유주가 이행강제금을 내면 여러분들이 혹시 2번만 걷는 곳이잖아요. 2번 냈으면 끝이 돼버리는 거예요. 5번 다 냈어요? 그럼 끝. 그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 포인트에 쓸 수 있다는 건 뭐냐? 이행강제금이 얼마더라도 2019년 4월 23일 이전에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고 전소유주가 다 2번에서 5번 사이의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다 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더 이상 낼 필요는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왜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 대출을 받을 때 여러분들한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월세 수익률 딸 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향후에 매매할 때도 중요하죠. 다만 그 노란 딱지를 없애려고 하면 이행강제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됐던 곳에 있는 증축됐나요? 그거를 철거를 하든 아니면
그 이행을 여러분들이 위반된 부분을 해야 그 노란 딱지도 없어진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이 방식으로 했습니다. 공매, 압류재산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요. 신탁공매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이반 건축물에 대해서 세 가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돈 되는 정보, 특히 연봉 20년치 이상을 벌 수 있는 정보가 이렇게 공매에 함축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큰 돈을 벌 수 있고, 결국은 여러분들은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된다는 것만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정보는 저는 고급 정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잘 알아도 10억 이상의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이런 고급 정보를 제대로 배우시고 싶으시면 이번에 부자이커가요, 공단기 3기라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단기 3기는 공매 단기 마스터 과정이라고 해서 공매 기초, 그리고 공매 중급에는 이런 신탁 공매뿐만 아니고 공매 관련된 약간 그래도 돈 되는 정보가 많이 있는 과정, 그리고 이런 공매 좋은 물건들을 추천해주는 공매 물건 추천 과정까지 꽉 합쳐서 공매 단기 마스터 과정을 지금 모집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일일 특가 혜택을 진행하고 있어요. 뭐냐면 아침 5시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미라클 모닝 단톡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미모 공방에 있는 분들께 오늘 우리를 특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계속 진행되는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운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되는 영상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딱 특별 할인해서요, 공단기 3기 공매 투자 단기 마스터 과정을 할인을 해드리고요. 이 공단기 3기에서 저와 함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강의 과정이 너무 좋아요. 강의 과정이 공매 기초부터 공매 중급, 그리고 공매 물건 추천까지 세 가지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스페셜 혜택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싼 가격에 여러분들이 공매를 4개월 동안 뽀갤 수 있거든요. 자, 오늘 하루입니다. 하루. 미모 공방에 계시는 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드릴 거예요. 보십시오. 자, 지난 공단기 2기에서는 낙찰이 20건 나왔는데요. 공단기 3기는 한번 제가 어떤 각오로 갈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부자해커가 2016년 강사 처음 시작했을 때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강의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나 좋죠. 여러분들의 공매를 A부터 Z까지 이론을 제대로 배우고 그 다음에 물건 추천까지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론을 배운 다음에 물건 추천을 통해서 부자이커가 1주부터 7주까지 제대로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한 주당 8개에서 10개 정도 찾아오거든요. 가져와서 추천 물건을 전화 임장까지 끝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바로 벌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자, 이렇게 공매 기초반은 강의료가 45만원, 단가로 들으면 이렇게 됩니다. 5주 동안. 공매 중급반은 단가로 들으면 55만원입니다. 6주 동안. 공매 물건 추천하는 거는 단가로 들으면 70만원입니다. 70만원으로도 그때 한 200명 정도 수강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더라고요. 이거를 한꺼번에 하나로 듣는 과정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거. 여기에 더했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정 플러스 스페셜 혜택으로요, 세금, 그리고 법인, 그리고 대출까지 온라인 특강을 또 여러분들께 공단기 3기에 입성하시는 분들께 혜택을 드릴 거예요. 이것도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3기에 입성을 하면요, 이런 혜택까지 무료로 진행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분의 특강은 라이브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댁에서 라이브를 들으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혜택입니다. 공단기 3기에는 혜택일 뿐이에요. 자, 또 가겠습니다. 온라인만 하니까 아쉽죠? 제가 오프에서 물건을 분석하는 특강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총 2회. 이거는 강의 과정하고 단과랑 상관없습니다. 공단기 전체 3기 과정에 입성하시는 분들께만 드리는 혜택이에요. 자, 6월 중에 첫 번째 오프 특강에서는요, 공매 물건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저를 보는 겁니다. 7월 중에는 신탁 공매 물건만 진행하는 걸로 가져와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조별 온라인 스터디 할 건데요. 스터디는 많은 회를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총 4번 정도만 딱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물건을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포커스만 좀 맞출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선별해서 저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물건은 부자이커가 선별해서 다만 한 조당 하나씩은 드리긴 어려워요. 조가 조금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2개에서 3개 조당 한 건을 제가 드릴 거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별 활동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별 활동은 참여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패키지 혜택만 듣고 싶으시면 패키지 혜택만 듣고, 조별 활동을 통해서 내 아래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별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별 활동은 제공된 물건으로 조사하신 다음에 조에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한 분이 발표하시면 되는데, 이 발표는 제가 첫 번째 오프라인에서 조장님들 뽑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조장님들 뽑아서 그분들이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장님들만 모아서 또 혜택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조장님들 편에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온라인 조별 스터디는 조원들 부담도 많이 줄이고, 그리고 정말 발표 스킬을 좀 늘리고 싶은 분들만 뽑아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발표는 한 4번 정도 할 거고, 조별 스터디도 제가 조금 더 손을 봐드려서 편하게 잘 배울 수 있는데 포커스를 드리는 건데, 이 조별 온라인 스터디도 혜택입니다. 자, 4번째입니다. 공단기 2기 때 1박 2일 MT를 갔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각종 레크레이션 게임도 같이 했었는데요. 다만 1박 2일이기 때문에 부담돼서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경기도 쪽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그 체육관에서 한 3-4시간 정도 우리가 뭐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는 그런 우리 야유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공단기 2기 때 여기에 반장님, 부반장님, 총무님이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그리고 MT를 다 준비해 오셨어요. 이 3분이 공단기 3기에 또 같이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3분이 여러분들 이 야유회와 그 다음에 조별 여러 가지 활동을 또 책임져 주실 거예요. 2기는 진짜 지금 분위기 좋았거든요. 3기도 분위기가 너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야유회 및 MT 한번 같이 으쌰으쌰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막걸리도 한잔하고 족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단기 3기는 여러분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추억을 남길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모집 안내입니다. 미모공방 입장 수강생 분들께만 이 모집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오늘 단 하루만 하겠습니다. 이 3가지 강의 패키지를 원래는 선착순으로 들어오면 130만원에 수강하셔야 되는데요. 110만원에 수강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착순이 아니고요. 이 미모 공방에 일단은 들어오셔서 이 안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강료도 총 60만원 할인하고요. 그리고 공단기 3기에 입성을 하시면 아까 그 스페셜 혜택 4가지를 다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110만원에 대한 수강료가 좀 부담되세요?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공단기 3기 입성하셔가지고 정말 강남 건물주, 송파 건물주의 꿈도 한번 같이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내입니다. 공매단기 속성 마스터 3기 신청 안내인데요. 미모공방 단톡방에 있습니다. 거기 입장하셔가지고요. 꼬리달기로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강료 납부하시고 신청서를 오늘 하시면 여러분들은 공단기 3기에 입성을 할 수 있습니다. 미모공방에 입장하는 방법은요. 카카오톡에 미모공방을 지금 오픈 카톡방에 검색을 한번 하세요. 그리고 참여 코드가 비밀번호가 54개입니다. 54개를 입력하시고 입장을 하신 다음에 제가 카카오톡 단톡에 꼬리달기 양식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꼬리달기를 해주시면 되고, 꼬리달기 양식에 순번 닉네임 기재하시고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말인가요? 잘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미모공방이라는 곳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꼬리달기에 여러분들의 1번 접니다. 부자이커. 2번 여러분들 닉네임을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닉네임을 쓰시고 단톡방에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료 할인 혜택 드렸어요. 110만원을 입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공단기 3기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성을 하시고 4개월 동안 그냥 미친 듯이 달려보시면 어떨까 생각
합니다. 낙찰 한번 어마어마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 거예요.